뉴스 오늘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첫 번째 주제 풀어보겠습니다. 클레이님께서 알람이 안 왔다라고 지금 말씀 주셨네요. 제가 이 알람을 계속 보내드리고 있는데 이게 뭔가 좀 제 뜻대로 안 되는 게 많습니다. 자, 이상범님 멤버십 회비가 계속 결제되네요 라고 하셨어요. 자, 이 멤버십 이게 결제되는 이유는요,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계정이 사라지지 않고 이번에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제가 아직 접속을 하지 못해서 관리를 시작하지는 못했는데 일단 그 옛날 계정이 저한테 돌아온 것만은 분명하다라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 달 안으로 반드시 문제를 좀 해결을 할 테니까요. 멤버십 해지 말고 좀 그대로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밤중 뉴스 첫 번째 주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조희대 이야기입니다. 조희대. 지금 우리가 이 내란 사건 재판을 보면서 조희대가 아니었다면 참 우리가 벌써 내란 세력들을 진압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희대야말로 내란의 진짜 주범이 아니겠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죠. 조희대가 정말 내란 세력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 그렇게 내란 세력들한테 우호적일 수가 없잖아요. 조희대가 내란 세력의 일부다 라고 하지 않는다면은 갑자기 70몇 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쓴 적이 없는 구속기간 시간 단위 계산법을 들고 나왔다는 것 자체가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그런 것은 조희대를 비롯한 일부 적폐 판사들이 내란 세력들과 한편을 먹었고 사실상 내란을 동조하고 있으며 군사적으로는 실패했을지 몰라도 다른 정치적 사법적으로는 내란을 계속 진행하고 끌고 가고 있다. 뭐 이렇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조희대가 내란과 관련해서 이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들 오래 전부터 있었는데요. 조희대는 무엇보다 계엄이 선포된 바로 그날 2024년 12월 3일 밤에 대법원의 주요 간부들을 모아놓고 대법원이 가지고 있는 재판 몇 개를 군사법원으로 넘겨주는 절차를 논의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법원의 권한을 군사법원에 넘겨준다, 이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희대는 당시 이 계엄이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불법이 아니니까 그 계엄을 따라가야 한다, 뭐 이런 주장인 거죠. 야, 어떻게 대법원장이라는 자가 그런 발상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3살 먹은 아이도 알 수 있는 윤석열 계엄의 위헌 위법성, 아니 내란 성격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데 그 점을 우리 사법부, 특히 조희대는 전혀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 못 본 척 하는 것 같아요. 자, 이와 관련해서 조희대가 이번에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집니다. 지금 조희대를 몇몇 시민들이 직접 고소 고발을 했죠. 그 고소 고발장 대부분이 공수처에 쌓여 있습니다. 공수처가 바로 이 점을 중시해서 조희대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수사 시작한 지는 좀 된 것 같아요. 하도 사건이 여러 개라 한 부서에 집중적으로 배당을 못하고 1부, 2부, 4부에 나누어서 사건을 배당했다, 수사를 배당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희대가 뭐 처벌까지는 모른다고 하더라도 조만간 특검에 소환돼 조사받는 모습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검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이거는 삼권 분립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의무인 거죠. 공직자로서의 의무가 문제가 생겼을 때 수사기관 앞에 나아가서 전후 과정, 이 정책의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할 필요가 있고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고백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조희대는 지금까지 그런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죠.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조희대한테 이번에 내란 가담 혐의가 점점 불거지고 있습니다. 조희대는 12월 3일 밤 법원의 권한을 윤석열한테 넘겨주는 그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하죠.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조희대는 내란 주요 임무 종사로 판단이 되어서 감옥에 가야 됩니다. 그동안 개혁을 계속 어깃장 놓았던 조희대가 마침내 그 죄가를 치러야 하는 단계에 온 걸로 보입니다. 헌정사상 대법원장이 입건된 사례를 찾기도 쉽지 않은데요. 무엇보다 내란 혐의로 입건이 됐다는 것은 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 웬만한 나라 역사를 다 뒤져봐도 대법원장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례는 글쎄요, 잘 보이지 않네요. 그래서 그럴까요? 우리 국내 언론들, 조희대가 이렇게 공수처로부터 내란 가담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고 있다, 이른바 사건이 입건되었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수처에서 직접 브리핑까지 했는데 보도를 한 곳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이 적폐 언론들은 조희대가 내란 가담 혐의로 입건이 됐다고 하는데 그 소식을 철저히 숨기고 있을까요? 이 첫 번째 주제에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계신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조희대가 뭐 하고 있다고요? 조희대가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라는 기사입니다. 기사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부장 판사 수사는 내년 2월 법원 정기 인사 후에 진행이 될 것이고 한참 현재도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기현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라는 거죠. 자, 조희대 대법원장의 수사도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조희대는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의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조희대와 관련해서 조희대를 피의자로 적시한 고소고발 건은 100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사건이 많기 때문에 아마 공수처는 이 사건을 3개로 쪼개서 각 수사팀에 나누어 분배를 한 것 같은데요. 아무튼 확실한 것은 조희대가 내란 가담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확인된 바로는 그래요. 조희대는 이미 8월 달에 공수처에 입건이 됐고 그때부터 이 특검 수사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수처 수사죠, 공수처. 공수처 측에 따르면요, 이 조희대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뭐 한두 가지 사건이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한 100건 이상의 사건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현재 조희대는 피의자 신분, 내란 사건의 피의자 신분입니다. 자, 요 기사 내용을 한번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기사는 더 팩트 기사인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공수처가 술 접대 의혹을 받는 지기현 판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오늘 오전에 기자들을 만나서 내년 2월 정기 인사 이후에 사건 수사가 진행된다는 일부의 보도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현재 지기현에 대한 수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지기현에 대한 수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아니 뭐 당연하죠. 그러니까 지기현에 대해서 압수수색도 한 거 아닌가요? 수사가 시작됐으니까. 아울러 조희대 대법원장도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직권남용 등등의 혐의로 고소가 되어 있는데 100여 건이 넘는 상황이라고 하죠. 공수처는요, 지금 현재 조희대가 이 내란 사건으로 입건이 됐다는 것, 숨기는 것은 물론이고, 확인이 되자, 이 사실이 확인이 되자, 별것 아니다. 자동으로 그렇게 피의자가 된다. 라는 식으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변명이 곧이곧대로 들리지 않는 것은 또 어쩔 수가 없죠. 현재 확인된 바로는 공수처 1부와 2부, 4부에서 조희대 관련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기현에 대한 수사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언제쯤이냐? 벌써 지난 8월이었다. 지난 8월에 이미 공수처는 사건을 접수하고 진정서를 접수하고 혹은 고발장을 접수해서 조희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조희대의 신분은 피의자입니다. 사건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는 고소장이나 고발장 혹은 진정서가 검찰청에 접수된 다음에 해당 검사한테 가가지고 사건 번호를 부여받고 편철이 되는 그 순간, 이때부터 사실은 수사가 시작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입건이라는 표현도 쓸 수 있는데요. 현재 조희대와 관련해서는 100건이 넘는 사건이 있고 각종 고소, 고발, 진정 사건들이 있는데 이 사건들을 공수처의 3개 수사팀에 나누어서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왜 조희대를 빨리 잡아넣지 않느냐, 뭐 이런 분노에 섞인 지적들이 많이 나왔는데 공수처가 느리지만 수사를 하고 있다. 뭐 이런 결론에는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조희대가 기소가 되었다는 그 사실, 아니 그 피의자가 되었다는 그 사실, 입건이 돼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그 사실, 이 사실에 대해서 지금 언론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조희대가 공수처에 의해서 입건이 되었고 조만간 소환 조사 등등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게 지난 금요일에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기사를 찾기가 어려웠죠. 오늘 이 공수처의 차장검사가 직접 기자들을 만나서 지금 조희대에 대한 진정서가 100건 이상 지금 접수가 됐고 이 사건들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지금 조희대가 입건이 되었고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것은 이제야 절대 부인할 수도 없는 사실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언론에서는 아무도 조희대가 지금 입건이 되었다라는 기사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페이스북은요, 김병주 의원의 페이스북이고요. 이 페이스북 글은 어제 한 10시 반 정도에 쓰여졌습니다. 내용을 좀 볼까요? 조희대가 공수처에 입건됐습니다. 내란 특위에서 수차례 촉구한 조희대의 수사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언론이 조용합니다 라고 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이미 의원들에게는 조희대가 특검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일찌감치 알려진 겁니다. 조희대와 관련된 기사가 SNS를 김병주 의원이 올린 시기가
10시쯤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24시간 정도 지나고 있는데, 여전히 이 우리나라 언론들은 조희대가, 지금, 공수처에 의해서 입건이 되었다는 사실을 보도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어제 이미 알려져 있고, 오늘은 이 공수처에서 직접 브리핑까지 했는데도, 공수처에 직접 기자들 불러놓고 브리핑까지 했는데 기사가 안 나갔어요. 이거는 의도적으로 기사를 안 내고 있다, 뭐 이렇게밖에 달리 표현이 안 됩니다. 의도적으로 기사를 지금 내보내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근데 더 웃기는 거는요, 현재 조희대가 내란 혐의로 입건이 되었다는 이 소식, 한겨레와 경향도 침묵하고 방송이나 신문에서 기사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공식 브리핑까지 했는데 기사가 안 나간다. 야, 정말 어처구니가 없죠. 제가 그래서 여기저기 확인 한번 해봤습니다. 정말 언론 보도가 나오지 않고 있나. 그런데 제가 정말 놀랐습니다. 일부 군소 언론에서는 조희대 입건에 대해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조중동을 비롯한 대형 언론사들은 일제히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현재 이 조희대 이 관련된 기사가 안 나온 거는 조작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조희대 입건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렇게 검색을 했습니다. 검색을 해보니까 어떻게 나온다고요? 전부 다 조희대 입건 현직 대법원장 첫 사례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기성 언론사 중에서 이 기사를 내보낸 데는 KBS밖에 없습니다. 대구신문, 세계일보, 동아일보 뭐 이런 데서도 보도하고 있는데, 이것도 1시간 전, 2시간 전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된 뒤에야 미적미적 기사를 내보내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하세요. 조희대가 만약에 일반 시민이었다면 이게 보도가 안 됐겠느냐라고 말이죠. 참, 조희대는요, 참 복도 많아요. 그죠? 얼마나 복이 많은지 이렇게 내란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아니, 대법원장이 수사를 받고 있다. 난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뉴스 아닙니까? 대법원장이 재판에 넘겨진다거나 수사 대상이 되는 사례, 동서고금에 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흔하지 않는 일, 그 어려운 일을 조희대가 해낸 거죠. 언론은 지금 애써 무시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분위기로는 글쎄요, 조희대 뜻대로 뭐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참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그죠? 네. 자, 자. 제일 당황스러운 것은 한겨레, 경향, 뭐 이런 애들이에요. 얘네들 지금까지 내란 척결에 자신들이 엄청나게 큰 공로를 세운 것처럼 떠벌여 왔죠. 아니, 시민들이 열심히 싸워가지고 계엄군을 물리쳤는데, 지금 한겨레나 경향은 지들이 잘나서, 지들이 너무나도 잘해서 이게 된 것처럼 이렇게 떠버리고 있죠. 참 기가 막힙니다. 그죠? 근데 이 한겨레나 경향 역시 조희대 사건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이,
어떻게 이렇게 기사가 하나도 안 나갈 수 있나? 라는 겁니다. 좀 전에 KBS가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만, 제가 오늘 오후 저녁에 방송을 준비할 때까지만 해도요, KBS에는 그런 기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저기서 자꾸 언론들이 조이대를 감싸고 돈다. 조이대가 입건이 됐는데 입을 쳐닫고 있다라는 비난이 쏟아지니까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방송을 내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참, 그런 생각하면 열받죠. 예. 언론이 더군다나 KBS는 공영 언론 아닙니까? 일정 특정 세력의 언론사가 아니라 국민의 언론사란 말이에요. 그런데조차도 진실을 보도하지 않고 시간을 질질 끌고 있다가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워졌을 때 가서 겨우 보도한 겁니다. 어제, 그러니까 금요일 날 이미 보도가 나왔는데 이제서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 대다수 언론은 아예 손도 안 댔더라는 겁니다.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요, 어제 오후에는 한 군데밖에 기사가 없었고요. 기사가 다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이대가 감옥에 갈 수도 있는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언론들이 하나같이 일제히 침묵하기로 한 거죠. 범죄를 저지른, 특히 내란을 저지른 대법원장이 대법원 원장일까요? 그런데 이들은 그런 대법원장을 살리기 위해서 분명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숨겨놓고 있는 겁니다. 참 대단하죠. 이걸 뻔뻔스럽다고 해야 될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참네. 정기동님께서 KBS 시청료 받지 마라 라고 하셨네요. 자, 29062님께서는 입건 얘기 나온 지 며칠 됐으니까 오늘 나오는 것도 많이 늦은 거예요. 맞습니다. 오늘 나온 것도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작 며칠 전에 나왔어야 될 기사가 이제 나오는 거야. 그것도 진짜 소수의 언론에서만 나오는 겁니다. 기업들이 썩을 대로 썩었다. 아니, 언론사들이 썩을 대로 썩었다. 이 말밖에 제가 달리 표현할 바가 없습니다. 초록맘님께서 언론도 내란 동조자인 거지요? 라고 했는데, 예, 그러합니다. 12불세님께서는, 점프님께서는 연예 기사로 물타기 했다. 예, 그렇습니다. 참. 언제쯤 우리는 이런 꼬라지를 안 보게 될지 모르겠네요. 이 적폐 세력, 집권 세력들이, 적폐 세력들, 기득권 세력들이 집권이라는 걸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지금 연예계 은퇴를 선언한 조진웅 씨가 참 불쌍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조금만 계기지. 에휴, 참. 자,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2분이고요. 첫 번째 주제 여기서 마무리 짓고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왜 아직도 3년간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고 계세요? 속도는 빠르게, 혜택은 빵빵하게. 비교원 인터넷 비교 원할 땐 인터넷 가입. 성형석도 인터넷 가입을 원할 땐 비교원.